네, 안녕하세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 2팀 팀장 김석진입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박계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 특히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창작 활동을 중단하거나 창작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술인들의 그 낮은 예술활동 소득 그리고 항상 있지 않는 그런 매우 낮은 창작 기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업급여의 성격의 그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창작준비금 지원의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새해 이제 2015년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해서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보도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그러니까 생활안정이나 생계지원 등에 대한 대상자의 폭이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긴 예술인들도 다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생활안정, 생계지원 이러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등의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또 예술활동 하시는 예술인들은 우리 재단에 또 같이 또 참여를 그러니까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이중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는 사업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이제 사업 설명 집에도 저희가 19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참조하시라 이렇게 넣어놨으니까요. 사업 설명회 이제 마치고 돌아가셔서 한번 참고하셔서 나한테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보시고 우리 재단은 재단 사업대로 창작준비금은 지원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또 참여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이유는 그래서 2015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주 대상자는 현재 예술 창작을 활발하게 하시고 현업, 전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한 대상은 아까 박계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술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헌신하신 원로 선생님들 지금도 열심히 창작을 하고 싶으시지만 기회가 적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시는 기회가 적으신 원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모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설계를 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조금 내용이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다 저희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화면과 지금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이 사업 설명 자료집 12페이지부터인데요. 이거를 같이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설명 자료집 12페이지입니다. 그 12페이지의 표와 이 화면에 전 화면 부탁드릴게요. 표에 보시면은 창작준비금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작은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지만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현업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그리고 활동 기회가 적으신 원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창작준비금 지원은 지원금이 3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요. 원로 예술인들은 200만 원 일시급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1년 연중 수시로 계속 그 접수를 받았는데, 창작준비금 지원은 3회 이상 분할해서 저희가 시기를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 시기 안에 기간 동안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원로 예술인들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3월부터 10월 사이에 매달 1일부터 10월 그 사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중요한 사항은 창작준비금 지원은 현재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선정 후에 그 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 되셔야 되고, 선정되신 이후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몇 가지 예술 활동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작준비금 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 완료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 신청일 이전까지 예술활동을 하신 실적을 증빙 가능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미가입되셔야 되고, 실업급여 수급되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은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신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사업설명 자료집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원로예술인, 나중에 설명드리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3페이지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득 기준입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핵심은 소득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일컫는 것이 아니고,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심의를 할 때 검토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그 등본 안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분들 중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 여기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계신 분 중에 형제 자매가 계시거나 그 외에 이제 친족 관계에 계신 분들이 계셔도 그분들의 소득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실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가구원, 같이 살고, 그러니까 같은 등본 내에 계신 분들 중에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사위, 며느리만 내시고, 우리도 그 분들의 소득만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예시를 들어놨어요. 예, 혼동되실까봐. 그 예시에 보면 신청인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미성년의 자녀 1명, 그리고 누이, 이렇게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등본 안에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구원이라고 명칭한 분들 범위의 분들만 저희가 소득을 보니까 누이는 저희가 말씀드린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이를 제외한 4인 가구로 저희는 볼 거고요. 그리고 이 4명, 물론 자녀는 미성년이니까 소득이 없겠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신청인 이렇게 3분의 소득 자료만 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200%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은 밑에 보시는 13페이지 맨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다 하면 한 달에 333만 7천 원. 3자가 많아서 333만 7천 원 이하인 분들이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정 기준을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에 있는 건강보험 보겠습니다. 그 건강보험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청인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만 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입 형태에 따라서 아까 이제 200% 말씀을 드렸는데 가입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 서류를 검토할 때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신청인 이제 최저생계비 200%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 1번 보시면 신청인이 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을 가입한 본인이시거나 아니면은 함께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분의 피부양자로 되어 계실 분들은 최저생계비 200%를 저희가 봅니다. 2번 보면 최저생계비 300% 기준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자녀, 배우자,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되어 계실 때는 저희가 300% 기준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분의 피부양자인데 그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자매 또는 삼촌 이런 분들한테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300%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소득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기에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고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설계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이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조금이라도 더 완화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의 거의 50% 이상의 분들이 본인이 가입자가 아니고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되어 있는 형태라서 다른 신청인들 것만 봐서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가족에 피부양되어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글쎄요, 불이익은 아니고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복잡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13페이지, 14페이지 나와 있는 표를 보시고 돌아가셔서 나한테 가구원은 누구인지 그 가구원들의 소득들을 한번 다 보시고 또 나는 건강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내 건강보험의 주 가입자는 누구이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 가구수별로 나와 있는 금액들을 한번 맞춰보시면 지원 신청하시기 이전에 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기준에 내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미리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가셔서 꼼꼼하게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창작준비금
그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심의하고 지원해드리는 거를 앞에 보시는 화면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원 신청을 먼저 하셔야겠지요. 그 예술활동 증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원 신청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NCAS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사업설명 자료 지금 67페이지에 조금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창작준비금 지원 저희가 공고할 때 어떻게 들어가셔서 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신청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이렇게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으로 저희가 접수가 되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이 다 완료된 게 확인되신 분들만 저희가 심의 대상자로 하고 뭔가 소득 자료가 빠졌다 아니면 등본이 빠졌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물론 이분이 다음 회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다 완비되신 분들은 저희가 예술활동 실적이나 소득이나 건강보험 등등을 다 검토를 해서 결과를 개별적으로 저희가 공지를 해드립니다. 결과 공지를 받은 달로부터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은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마지막 달, 그러니까 세 번째 지원금을 받으시기 30일 이전에 결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요. 3개월 동안 예술 창작 뭔가를 해서 성과물을 내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원받는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저희도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걸 하셨습니다. 기술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만족스러웠는지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이렇게 쓰시는 몇 가지 칸이 있습니다. 한 장으로 저희가 양식을 드릴 거고요. 30일 이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마지막 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자격에 보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뭔가 어딘가에 고용돼서 고정적인 수익이 있으신 분들보다 지금 기회가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지만 소득이나 기회가 적으신 분들을 먼저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 또는 실업급여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점, 이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술활동 지원, 예술활동 증명 완료하셔야 되고요. 만 70세 이상, 1945년도 포함하셔서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그리고 예술 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창작준비금 지원처럼 고용보험 미가입,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혜택 지금 안 받고 계시는 분이셔야 되고요. 소득과 건강보험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0% 범위 안에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도 어떻게 지원하시고 어떻게 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서류가 다 완비가 됐는지 보고 되신 분들만 저희가 심의를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신 것까지는 앞서 창작준비금하고 똑같은데요. 원로예술인들이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선정이 되시고 난 다음에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그 예술 활동을 한 가지 정도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난 다음에 검토가 끝나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저희가 뭐 공연 한 편을 올리세요, 전시회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년 이상을 예술계를 지키시면서
활동하시는 원로 선생님들에 대한 우리 재단 또 국가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재단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예의를 표하더라도 무언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로 선생님들께 예의를 표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작은 무언가를 저희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 원로 선생님들이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원로 선생님들이 예술 창작을 물론 해주시면 제일 좋고,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보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자원봉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요. 들어가셔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신청을 하시거나 등록을 하시거나 참여 신청하시는 것만 하셔도 저희가 예술활동 하신 걸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 문화체육자원봉사는 공연장이나 축제, 행사장, 미술관 이런 곳에서 예술을 매개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좀 말이 어려운데요. 아마 전국에 살고 계시는 모든 그 마을 또는 동, 시군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셔서 거기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기관 또는 아니면 나는 어떤 재능이 있어요. 나는 뭐 춤을 해요. 한국무용을 했어요. 나는 뭐 서예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더 나눠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하고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하는 것까지만 해도 예술활동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술 행사 참석하거나 사회공헌 강의를 수강하시는 건데요.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아니면은 가입되어 계시는 협회, 협단체에서 뭐 문학의 밤을 한다든지 학술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빙을 해주시는 서류를 주시면 됩니다. 또는 협단체에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협단체에 저희가 사회공헌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라고 그 교육 콘텐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셔서 수강을 하시고 또 모이신 김에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러고 와주시면 저희가 예술활동 하신 걸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청하고 등록하는 것까지만 해도 저희가 활동을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이참에 그동안 쌓아오신 예술적인 내공을 사회에 다시 한번 좀 발휘하시고 기여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그 공고가 언제 나는데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창작준비금 지원은 저희가 2월 내에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월 달 내에 저희가 신청 공고를 할 거고요. 네, 신청을 계속 다 받는 게 아니고 저희도 심의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1000분이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 저희가 그 기간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합니다. 아니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합니다. 이렇게 한 달을 드렸는데 1000분이 한 보름 사이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1000분이 신청하시는 그 시점에 저희가 먼저 종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마감을 종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신 1000분에 대해서 그 심의를 하고 한 1.5개월 또는 2개월 후에 다음 1000분을 모시는 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최소한 3번 아니면 4번, 5번 정도가
상하반기로 계속해서 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실적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상반기에 한 4월 달에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4월 지난 후에 지원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송구스럽고요. 다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나 사업 설명 자료집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개괄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예술인들을 모집하겠습니다 하는 공고가 2월 달에 나올 텐데요. 그때 저희가 시행지침이라고 이렇게 붙여진 것도 같이 문서들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하시는 단계부터 심의하는 과정, 그리고 원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예술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또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 어디를 클릭하셔야 되는지 매우 소상하고 매우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먼저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시행지침 먼저 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재단에 문의하시면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 사이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술인들이 우리 재단 말고도 보건복지부, 지자체 또는 국세청에서 어떤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는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보셔서 올해 우리 재단 사업은 재단 사업대로, 또는 그 두 가지 사업은 두 가지 사업대로 하셔서 혜택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예술인들이 예술 현장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 이 지원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창작을 하고 싶다라는 그 동기가 부여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재단과 예술인들이 마음으로 교감하는 그런 사업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주 선생님 감사합니다.